잠깐 조금만 숨 쉬고. 아이고 이거 다 올려놨네. 일단 오늘 나눠줄 문제는 숙제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일단 복습용으로 다 찾았고요. 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쉬워서 여러분들 좀 틀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따가 본문 진도 마무리 한 다음에 같이 풀어볼 시간 가져볼 거고. 너네 지문 진짜 오늘 2개밖에 안 나갔어? 네. 하루에 2개씩밖에 안 나와요. 다음 주면 진도 다 끝날 예정인데 지금 나와야 돼요. 위에다 올려놨는데. 다음 주에 진도가 다 끝난다고? 네. 왜? 지금까지 16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한 22번까지 나오고 다음 주에 내일하면 끝납니다. 그렇게나 급하게 나간다는 말씀? 아니 또 양 적어갖고 특히 교과서 지금 본문이 빨리 끝나서 지난번보다 되게 빨리 끝나게 됐어요. 오늘도 2질문만 나가지만 빠르게 우리도 친구 따라가겠습니다. 일단은 쌤 지금 금방 화장실만 가요. 조금 읽어보고 있으세요. 알겠지? 자, 애들 다 들어왔네. 왜 1명밖에 없지?
조명됐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자, 구문 분석 잘 하고 세부사항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s need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명사 주어 동사로 나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are relatively 비교적 predictable 어떻다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predictable 예측이 가능하다. 동물에게 필수적인 요소는 필요한 요소들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relatively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치 문제를 만나거나 했을 때에도 relatively로 장난을 친다든지 혹은 predictable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웬만해서는 첫 문장 변형을 잘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첫 문장을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치 문제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일단 시작하고 있어. 자, 그래서 they are predictable. 그것들은 컴마 찍어주세요 그냥. 그것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뭐에 근거해서? 과거에 근거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묶어볼까요? 이렇게.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었던 것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어? be what that animal also needs라고 되는데, 여기 what that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연결해볼게. 그것은 그 동물이 또한 필요로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 그것은 또한 그 동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애니멀 지칭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었던 것은 그 동물이 필요로 한 것이다. 오케이? 이게 뭔 말이에요? 조상이 필요했던 건 지금 현대 동물들도 그 물질 필요하는 거. 그렇지. 그들이 조상이 먹고 살았던 것을 현생 동물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저 콜론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은 프레딕터블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이유, 비교적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조상들이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현생 동물들도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다. 그러면은 이 비교적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지는 않다. 이를테면 그 마다가스카르에 한 곰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걔는 초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의 조상은 이렇게 신생대까지는 육식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절대적인 가치는 아닌 거야. 그러나 비교적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웬만한 곰들은 다 생물 잡아먹고 나무 과일 뿌리 먹고 잡식으로 살고 있죠. 그런 것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taste preference therefore 그러므로 이 taste preference 맛 선호도는 타고났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들로 이렇게 표시하고 주의해야 할 단어들 표시해놓고 쌤이 이것은 유의어 정리해서 뿌려드릴 겁니다. 알겠어? 자, hardwir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타고난 이유 역시 뭐야?
조상을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 그러면 hardwired를 이렇게 연결해볼까? 예측이 가능한 진짜 이유. 타고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서 consider sodium이라고 했는데, 자, 나트륨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consider 생각해봐 라는 거야. 생각해봐. 자, the bodies of terrestrial vertebrate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묶어보세요. 밑에 나와있지? 육지의 척추 동물들의 몸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those of mammals, 그 포유류를 포함해서 육상 척추 동물의 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have a concentration이라고 했는데, 우리 concentration은 집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질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농축되었다, 농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 그리고 소디움의 농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거의 어떻게 50배 정도다. 다음은 여기까지 다 그냥 부사 처리해버릴게요. 거의 50배 정도인데 이 대시 의미하는 자가 누구지? 아니고. 응? concentration of sodium이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가 도지 내면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50배래. 누구의 50배? 여기 그럴까? 이렇게 끊어봐. 누구의 50배야? Of the primary producers. 주된 생산자. 땅의 주된 생산자. 동격이 컴마. 식물의 50배다. 그럼 다시 척추동물의 나트륨 농도는 식물의 50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우리는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조상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맞선호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아예 여기 이 네 줄이 말했던 이 내용을 여기서 예시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요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나트륨의 경우에는 요렇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가가야 돼. 지금 자, 생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 이유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대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척추동물의 나트륨 농도가 식물보다 50배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안 읽어봐도 알 수 있다라는 말. 알겠죠? 그럼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this is in part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this is because 다음에 원인, 자, y 나오면 결과, because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냐면 척추동물이 진화했기 때문이야. 자, evolve라는 단어 위에서 뭐라고 찾아볼 수 있을까? 그들은 진화해. 그럼 조상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문장을 이 하나로 지금 축약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그럼 what an animal's ancestor needed is likely to be what the animal also needs를 한 단어로 축약을 했다. 알겠지? 조상이 필요한 것, 조상을 보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우리는 진화를 했고
그 선호를 유지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in the sea and so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야 그래서 진화했습니다. 진화시켰습니다. 뭐를? 세포들을 진화시켰어요. 세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that were common in the sea, including sodium.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법 문제로 낼 것 같진 않지만 해석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자동사로 그냥 진화했다라는 것이고 얘는 진화시켰다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썼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지들이 진화를 했고 얘는 진화시켰고 따로따로다. 알겠지? 자,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요. 척추동물이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 세포들을 진화를 시켰어요. 그 세포들이 뭐 하고 있냐면 dependent upon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 세포들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었어? 어떤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었어. 어디? 나트륨을 포함해서 바다에 흔한 물질에 의존하고 있었던 세포들 또한 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척추정물 자체 그리고 그 안의 세포까지 함께 진화를 했다라는 정보를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진화를 했다라는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따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나아가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나온 정보만 처리하세요. 그래서 to remedy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at available in plants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목적의 투부정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remedy 해결하다 혹은 목적어를 병으로 가져오면 처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치료하다. 그래서 to remedy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차이점이 뭐 사이에 있냐면 그들의 needs 필요성, 욕구, 뭐를 향한 바로 소금, 나트륨을 향한 필요성과 그 다음에 that available in plants라고 했는데 이 대시 받아주는 친구가 누구예요? 대시 받아주는 친구 누구예요? 소디움. 식물 속에서 식물 속에서 먹을 수 있는 나트륨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양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식물이 그냥 한국어로 써볼게요. 식물이 척추동물에게 필요한 나트륨 혹은 소디움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척추동물이 필요로 하는 나트륨의 양을 식물 자체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 일치 문제로 나오면 골라주셔야 돼요. 적절하다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 초식동물. 초식동물들은 can eat, 먹을 수 있어. 50 times more plants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목적으로 쳐볼게요. 얘를 목적으로 쳐. 자, 여기서는 어순에 주의하자. 어순주의. 그래서 비교를 하든 비교급을 쓰든 혹은
as를 쓰던지 간에 배수사가 항상 맨 앞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배수사가 가장 맨 앞이다. 배수사가 가장 맨 앞이다. 자, 그러면 50배 더 많은 식물을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플랜트 머터리얼 그냥 플랜트라고 생각해. 많은 식물들을 먹어요. 뭐한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양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대체 이 문장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식물 같은 데서 얻는 것보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소금이나 그런 것들을 먹는 쪽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식물로 나트륨을 얻으려면 평소에 먹던 것보다 50배 이상 더 먹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쓰면 이런 말이에요. 식물을 그들의 필요보다 초과 섭취한다라는 거예요. 식물을 그들의 필요보다 초과 섭취하고 있다. 그럼 이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괄호로 나와 있어. And eliminate the excess. 초과분은 배설하는 거야. 그럼 나트륨 양이 먹은 거로부터 남는 게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식물로서 나트륨을 충분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더 많이 먹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먹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건 배출해버린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것이 척추동물이 터득한 그 나트륨 부족의 예방법이다. 알겠지? 나트륨 부족의 예방법이다. 더 쓰셨으면 지워도 될까요? 식물은 그들의 필요보 식물이 아니고 초식동물은 그들의 필요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혹은 they seek out인데 이것은 뭐 찾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들은 찾을 수 있어 other sources of sodium 다른 나트륨의 원천을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the salt taste receptor 소금 맛 수용기, 짠맛 수용기 수용기는 rewards 애니멀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보상을 주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for doing the latter 후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후자가 뭐냐면 seeking out salt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그들의 엄청난 욕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소금을 찾는 것에 보상을 주고 있다. 요거의 예시로 좀 들어보면 일단은 초식동물은 계속 풀 뜯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의 필요보다 더 먹는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소금기가 있는 어딘가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절벽에 사는 사냥들 삐끗하면 떨어져 죽기도 하는 그 친구들은 왜 그 절벽을 오르냐라고 했을 때 나트륨 먹으러 간대요. 그것처럼 걔네들은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동물의 이제 나트륨에 대한 해소. 자, 그러면 요거는 같이 구조를 좀 얘는 설명문이기 때문에 구조를 이제 세부사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사항 정리. 적어봐요. 세부사항 정리. 적어 보시는데 이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일단 쌤이 틀만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첫 문장 뭐였죠?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 동물의 필요 요소.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 예측이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였어? 조상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럼 조상으로부터 알았다라는 것은 이 친구가 그렇게 진화를 했고 세포도 진화를 시켰다라는 거지. 다시 동물이 필요한 요소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그 동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첫 문장이 시작하면서 2번입니다.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의 예시이다.
나트륨의 예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A번 나트륨을 지금 먹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조상이 누구였냐 라고 했더니 조상은 바다에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상은 바다에서 왔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육지로 나오면서 생긴 문제점이 뭐였어요? 나트륨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트륨 섭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치? 희연이 잘 안 보여요? 어디 안 보여? 나트륨 조상 바다 육지 문제점 나트륨 섭취. 여러 번 물어봐도 됩니다. 다시 이제 썼어? 나트륨 섭취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냐면 해결책으로 지금 제시했던 건 뭐냐? 바로 필요 이상으로 식물 섭취하기. 필요 이상으로 식물 섭취하기. 또 하나의 해결책은 나트륨 찾기 행동을 보상을 준다. 나트륨 찾기 행동에 보상을 준다. 라고 이게 쭉 그냥 다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보상을 준다라는 것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무슨 행복감을 준다라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나트륨을 찾는 행위를 척추동물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더 많이 먹기, 짬 맞춰서 짬만 먹으면 기분 좋아지게 하기. 그래서 1학기 때도 우리가 왜 그건 기름진 음식이었군요. 지시. 자,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조상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1학기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우리 왜 기름진 음식 먹을까? 자주 먹을 수 없어서 그렇게 진화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 얘도 나트륨 왜 먹을까?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 프레딕터블 한 이유가 뭐야? 이볼브 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ound the boat, you will always find people coming across as friends, who subordinate or even great sympathizers. 자, 보스 주변, 상사 주변에 당신은 언제나 알아차릴 겁니다. 뭐를? 사람들이 coming across 하는 것을. 다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해석상 주어동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coming across라고 했는데 이거 뭔 뜻일까? come across. 응? 일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뜻은 이해시키다, 이해를 하다 라는 뜻을 입고 그것을 여기서는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인상을 주다. 사람들이 인상을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그냥 샤바샤바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뭐로써 인상을 주냐? 친구로서, 좋은 부하로서, 혹은 심지어는 대단한 동조자로서. 그러니까 우두머리 근처에는 누군가 내가 너의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이 따라붙는다라고 첫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but some do not truly belo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but 주제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요. 너무 짧아요. 오케이? 대신 그래도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러나 some do not truly belong. belong은 속하다. 자동사입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아니다라는 거야.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이 양반들이 아니다라는 건데 어느 날 an incident will blow their cover and then you will know where they truly belong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incident라고 하는 것은 사건, 한 사건이 blow their cover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비유하고 있지. 3일치로 내 후보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의 커버, 덮개를 날려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덮개를 날려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 가면 먹긴다? 응? 본래 모습을 보여주다. 그렇지. 주변에는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식으로 얘기하면 가면을 벗겨버린다라는 거지. 가면을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And then you will know. 넌 알 거야. Where they truly belong. 그들이 어디에 진실로 속해져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진실로 속해져 있는지. 자, 근데 쌤이 여기다 밑줄 그은 이유 여기서 나올 건데 반복하고 있어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when it is all cozy and safe인데 cozy가 무슨 말이에요? cozy. 컴포터블이에요. 편안한. 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they will be there. 그들은 그곳에 있을 거야. 뭐 하면서 loitering the corridors. loiter 밑에 나와 있어요. 서성거리다. 코리더는 복도입니다. 복도. 복도를 서성거리고 그 다음에 fawning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뭐 하고 있어? 알랑거리고 있어. 어디서? 그 가벼운 기회에 알랑거리고 있다. 알랑거리다라는 게 얼쩡거리다라는 거. 얼쩡거리다. 그러나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they are the first to be found missing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쌤 잠깐만 지워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첫 문장 한번 봐봐. 우두머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를 1번이라고 치면 여기서는 이 문장이 1번인 거예요. 안전할 때는 주변에서 알짱거립니다. 이게 이렇게 같은 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2번이면 But as soon as difficult arrive, they are the first to be found missing. 요게 2번으로 지금 병렬되고 있어. 문장이 병렬되고 있습니다. 알겠지? 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직 문장 안 읽었지만 일단 먼저 그려놓고 할게. And difficult times are the true test of loyalty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3번 문장이면 어느 날 사건이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리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바로 3번 문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문장을 2번 얘기했어요. 세 문장을 2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든 밑줄이 그어졌다라고 하면 위아래에서 그냥 다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loitering the corridors and fawning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찾아보세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주변에 얼쩡거리고 있다는 거. 알겠니?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의 뜻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만약에 어려운 날이 여기 이걸로 해야 되겠네.
몇몇 사람들은 진실로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은 떠날 것이다 라는 요 문장을 찾아서 선지랑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인용문을 말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내 할 말을 다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용을 통해서 앞에 내가 두 번이나 반복한 이 문장들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2, 3번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what as soon as, 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뭐 하자마자. 어려움이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They are the first. 그들이 첫 번째 사람일 겁니다. 뭐 할? To be found missing. 처음으로 사라진 것으로 발견될 사람으로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자, 문장 구조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found라고 하는 것 the first we will find the first missing 원래 목적격 보호였어요. 저 투부정사 앞에 선행사 투부적 앞에 있는 선행사가 원래 목적어였고 목적격 보호였던 건데 수동태가 됐으므로 보호 그대로 남았다. miss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용사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라진, 잃어버린, 없어진. 그래서 missing에다가 밑줄 그었는데 first가 그럼 missed 없어졌는가? 이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 사물로 주어를 써도 missing이라고 쓸 겁니다. 자, and difficult times are the true test of loyalty. 뭐야? 어려운 순간이 충성심의 진정한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원문에서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원문에서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얘를 찾아야 하는 거 어디 있었어? 진짜로 어디 속해 있었는지 똑같이 쓰고 있잖아. 진짜로 어디 속했는가, 진짜로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 풀 때에도 요 밑에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했는지 필요 없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었어요.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다만 우리 내신이니까 더 읽어볼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 얘기할 때 뭐라고? The ultimate test of man is not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라고 말했는데 앞문장 그 흐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짱거린다, 도망갈 것이다, 어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얘기했죠. 얘도 똑같아요. 자, 사람의 궁극적인 테스트는, 자, 나데이 법비 동그라미 쳐주시고, 궁극적인 테스트는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다. 어느 순간 이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편안한 시절, 편안함과 안락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야?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자, 윗 문장에서 difficulty라고 추격됐던 그 단어입니다. 오케이? 아까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이렇게 말했잖아. 얘가 지금 difficulty 얘기하고. 김연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얘가 원문이 빈칸인데 빈칸으로 또 변형을 할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랑 같은 말로써 3번의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었던 만큼 얘도 빈칸 추론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얘도 빈칸 추론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쌤이 지금 빈칸 추론이다라고 하는 건 문제 유형을 맞추겠다라기보다도 그만큼 그 찾아낼 근거가 명확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변형하든지 간에 선택하고 싶은 문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and so be careful. 그래서 뭐하래? 조심하래요. 누구를? 친구들을 조심하래. 뭐하는 친구들? Who are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너로부터 늘 가져가려는 친구를 조심하세요. 그러나 뭐한 친구들이야? Reluctant to give back even in their little ways. 아이고 얘를 그냥 하나로 치자. 하나로 칩시다. Always eager to, be eager to. 뭐를 열망하다. 그들이 언제나 열망하고 있어. 그들이 언제나 열망하고 있어. 뭐를? 너로부터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열망하려는 친구. 그러나 뭐하고 있어? reluctant to.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버리세요. be reluctant야. 주저하다. 주저하는. 뭐라기 주저해? give back. 돌려주기를 주저해. even in their little ways. 뭐한 순간에조차도 사소하게라도. little ways 사소하게라도. 그러니까 그들의 작은 방식으로라도 돌려주고자 하지 않는 자들을 멀리하라. 그럼 여기서도 그 1, 2, 3번의 지혜가 있는 것인데 너에게서 가져가려고 할 때 내가 어쩌면 첫 문장 기준으로는 보스일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나 주저해요. 안 주기를 원해. 왜? 내가 difficulty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if they lack the commitment인데 commitment 뭔 말? 뭔 소리? commitment. 자, 일단은 commit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던지다의 의미로부터 파생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몸을 던지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crimes라고 했을 때 범죄로 나는 몸을 던졌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commitment, 내 몸을 던졌어요. 헌신했어요. 그리고 commit oneself, commit myself, 나를 스스로 던졌대. 자살하다라는 의미도 돼. 그래서 몸을 던졌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사로 쓸 때 보통 헌신이라는 뜻으로 될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이 부족해요. 뭐 하는 것에? To sail with you through difficult weather. 자, 얘는 너무 쉬워서 항의 추론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보자. 어려운 날씨를 함께 항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윗문장에서 찾으면 똑같은 뜻이 뭐야? To sail with you through difficult weather. 윗문장에서 표현대로 찾으면 요거예요. When difficulties arise.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간다라는 것을 지금 sail이라고 비유했을 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헌신이 부족하다면 then they are more likely to abandon your ship when it stops 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if A, B 구조로 똑같이 쓰여질 수 있어. A 어려워요. 그럼 뭐겠어요? 떠나요. 버려요. 앞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 어느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삐끗해 보여. 왜? 계속 반복했거든. 얘는 만약에 이 지문이 잘 모르겠어. 근데 친구가 버린다는 지문이네? 라고 하면 한 문장이라도 삐끗하면 걔가 정답이에요. 알겠지? 자, then they are more likely to abandon.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라는 뜻이에요. Your ship. 너의 배를 포기할 거야. When it starts. 그게 멈춰버리면 이것도 아까 무슨 말? When difficulty arrives. 어려울 때 너 버려버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뭐 인간관계가 어렵다 맨날 그 쌤이 제일 싫어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SNS에 맨날 올라오는데 요 감정을 여러분들 한 20대 때 많이 겪어볼 거예요. 30대 되고 나서도 이런 글 쓰고 있으면은 걔는 성장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냥 쌤도 이렇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 나는 그냥 연락이 와서 나가서 놀고 내일 할 일 하나 연락 안 했을 뿐인데 너무 필요할 때만 연락. 그냥 연락을 안 했는데 정말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러면서 맨날 올라와. 인간관계 참 어렵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자는 다 끊어내버렸어. 그럼 쌤이 이제 뭐 그래라. 난가 보다 하면 또 연락. 어쩌라고. 이런 걸 겪다 보면 30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교과서를 얘기를 하자면 어이가 없어요. 몇 분 됐니? 오, 시간 딱 맞췄어. 잠깐 휴식하고 다음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불렀어? 어. 내일도 영어 수업 있어? 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쌤 4시에 받고 급조했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줬던 요 문제풀이 전지문 다 맞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31번 제외하고 대신 난이도는 예전에 그 쌤이 일부러 어렵게 변형한 문제보다는 훨씬 쉬워. 대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사항을 파악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 풀어볼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리뷰도 몇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쌤이 찍은 것 위주로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 교과서 문제는 첫 번째 페이지 3개 문제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 풀었어 앞에? 유아 다 풀었어요? 지우도 다 풀었어요? 시우 다 풀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위글의 밑줄 친 A 이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The two graphs show here illustrate. 봐봐. 동사 두 번이야. 동사 두 번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본동사여야 하는 것은 대체로 두 번째 동사를 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걸 떠나서도 위에 그래프가 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또 뭐를? 얼마나 데이터가 잘못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해석상으로 이 그래프가 여기서 제시됐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show를 분사로 취할 건데 이 분사 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친구가 분사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근거 되지 않으셔도 돼요. 틀렸다라는 거 알잖아. 분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분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원래는 show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에 제시된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해석을 위해서 분사를 취해야 되겠지만 문제를 푸는 순간에는 근거 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he vertical axis goes all the way up to 100 and all the way down to 0, which makes the decrease in the percentage look modes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치의 선행사가 누구일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반문장이야. 자, 문장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수일치 적절했습니다. 이해됐음? 자, C1 보겠어요. C1 볼게요. C 어디 갔어? 내려가야 되겠죠? C1도 볼게요. 자, in fact, you can make nearly any graph more convinc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쌤이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라라고 했었는데 이 convincing 쌤이 뭘로 판단하라고 했었어요? 아까 우리가 어떤 missing과 같은 ing로 표현된 그냥 형용사입니다. 설득력 있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태를 구분했다라고 하면은 복술이 안 되신 거예요. 알겠어? 이거 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뭐를 보라는 거냐면 make graph more convincing 형용사 위치가 적절하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얘도 형용사가 적절히 들어왔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else 그러므로 whatever you see a graph, you should check the units라고 됐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문제 풀 때 뭘로 바꿔야 될지 구분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완전하면 what과 which는 절대 never ever forever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틀렸다라는 건 우리는 알아. 이런 확신을 갖고 푸는 게 너네 학교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정답 2개 골라냈습니다. 자, 2번까지 한번 볼까? 자, check whether the graph is presented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resent 표현하다, 목적어 없네요. 그치? 그러면 목적어 없으므로 PP가 적절했다라고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3을 주어니까 수동태를 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2번도 맞았다. 알겠지? 마우스로 이거 집어넣었어.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2번은 솔직히 좀 자동고의 서술형을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정복할 나 부른 줄 알았어. 정복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어느 정도는 좀 쫓아가볼 수는 있거든요. 자, 이 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보기에 단어를 모두 포함한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하시오. 중복 쓸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봐봐. Which graph of the two above? 두 개. 이거 두 개 중에 두 개 있는 이 그래프 중에
뭐가 더 seems more convincing? 뭐가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까? 그리고 왜입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물론 여기쯤 오면 시간 부족할 텐데 그래도 최대한 한국말로 먼저 쓰세요. 알겠지?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설득력 있어 보여? 두 번째지. 두 번째 그래프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변화가 더 크기 때문 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써보시면 되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주어진 동사가 어디 들어갈지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더 설득력 있어. convincing 연결해 보시고 보인다. seem 연결해 보시고 왜냐하면 연결해 보시고 변화 change 연결해 보시고 much extreme 변화가 여기 훨씬이든 여기든 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크다 extreme에 그냥 bigger보다는 extreme을 그냥 쓰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영작을 시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말로도 영작하는 거 우리 방학 동안 했었거든요. 같이 써. 우리만 두 번째 그래프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어떻게? 요렇게. 이 순서에 따라 그냥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접속사 변화가 더 크기 때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graph 2 라고 해놓고 보인다 가져와야 되겠죠. 동사 seem인데 이런 거 디테일 빼먹지 마세요. 3인칭 단수. 오케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convincing 콤마 찍어버리고 왜냐하면 변화가 the change 어떻게 보여요? 변화가 더 극단적으로 보이기 때문 much more extreme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들 적으셨습니까? 이렇게 적었어요? 비슷하게들 적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쓰지 못했다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래프 2가 shows much more extreme change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seem을 두 번 쓰지 않더라도 show를 갖다다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특히 저번부 너무나도 서술형 어렵게 되기 때문에 동시 정답 인정 3칸까지 나오잖아. 거기에 아마 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일단 너의 생각을 한국어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분석해서 배열하세요. 알겠음? 오케이?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Tables are more useful in showing data than graphs 라고 했는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테이블? 표. 이 단순한 표는 다 이 도표가 are more useful 더 유용합니다. 뭐 하는 것보다? 그래프보다. 그래프가 테이블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표는 단순히 나열한 거, 그래프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조작으로 우리를 미스리딩 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복습 때 하셨나? 그래서 얘는 맞았네, 틀렸니? 그래프가 조금 더, 그래프가 보여주는데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조작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same data can be differently presented. 같은 데이터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in different graphs.
다른 그래프로. 왜? 요게 이쪽 질문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프 조작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0에서 100이라고 하면 요만큼만 움직이다가 10에서 70이다라고 해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했었어. 2번은 맞았다. 자, 그 다음 3번. Though the unit values of two graphs are different.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닛 단위값 두 개의 그래프의 단위값이 다를지라도 it doesn't affect their interpretation. 그들의 해석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해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작될 수 있다. misleading 할 수 있었다. Graphs can be manipulated for an intended purpose. 요거 주제였어요. 그치? 요거 주제였어. 고르시면 되는 것. 5번. What is visualized in the graph? 그래프에서 시각화된 것은 is the same as what is real. 진짜와 똑같다. 반대말. 그래프에 속지 마세요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정답은 2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번 문제는 어떡할까? 이거 한번 읽어. 여기 길어. 오케이.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도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는 또 다 풀었어?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라. 리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글이 지금 구조화를 좀 해봤다면 어디쯤에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해요? 응? 뭐라고? 그러니까 교과서의 어느 부분? 그거 중간 지금 등장하잖아. 초중반, 그러니까 처음쯤에서 등장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회사 고용에 대해서 이 미슬리딩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 단어를 이용하여 영작하세요. 똑같이 한국말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조화했었던 것을 여기다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빈칸으로 와보세요. 지금 to avoid being tricked, however you have to know 라고 돼 있어.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앞문장만 조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니? 뭐라고 하냐면 on average is convincing. 평균은 설득력있다. 왜냐면 it is so simple. 간단하기 때문이다. to avoid being tricked. 그러나 라고 하고 있어. 속임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돼? 평균은 좋지만 평균에 속지 않기 위해서 너 뭐 해야 돼? 평균을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여기서 평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맞지? 그러면 what이 나왔고 salt가 나왔다. 아하, 세 가지 라면은 요 가지가 여기 있구나. 오케이? 한국말로 써볼게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써봐요. 어떤 종류의 평균이 제시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평균이 제시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그 고용을 하기 위해서 평균 임금이 얼마다 라고 해서 쌤 20대 때 갔던 회사들 얘기했었습니다. 뭐 팀장한테 따졌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평균 3,400 벌어요 라고 해서 갔더니 처음 두 달은 170 받고 살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 평균이 제시되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 봐주시면 돼요. 왜 지로 끝났는가? 목적절을 써야 되니까. 알겠지? 어떤 종류의 그러면 what sort로 시작하겠죠. what sort 평균이, 그럼 이것이 주어고 제시되었다 동사고. 오케이? 어떤 종류의 평균이 제시되는 what sort of average. 근데 제시, presented가 아니고 동사 부분 여기 나와 있는 거 얘 여기 제시로 바꿔버려요. reported. 그래서 딱 찍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어떤 종류의 평균이 제시되었는지를 봐야 될 것이다. 뭐 중앙값이냐 최빈값이냐 뭐 이런 것들 구분해 보라라는 거예요.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이 선지의 문제의 서술어에 꼭 동그라미 치세요. 알겠지? 일치하는 것은 뭐가 일치하냐? ABC Corporation gives the highest pay of the same industry. ABC 회사는 가장 높은 임금을 주고 있어서 어디에? 동종업계에서. 그렇습니까?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제시했다라는 거야. 알 수 없으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57,000이 가장 높은 연간 금액이다. For employees, 직원들에게 ABC 회사에서.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장 높다라고 했어? 얘는 57,000달러는 얼마였어요? 평균값이었어요. 평균값으로 지금 제시를 해놨다라고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얘는 땡, 반대. More than half of the employees of ABC Corporation. 반 이상의 ABC 그 회사의 직원들이 earn more than 30,000 a year. 3만 달러를 1년에 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사의 절반 이상이 겨우 3만 달러 혹은 그 미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3만 달러 혹은 그 미만. 그럼 얘는 이상이니까 반대요. 반대. 네. The average is divided into three specific categories. 평균은 세 가지의 특정한 범주로 나뉜다. 세 개 제시했죠. 골라. 5번. ABC Corporation released the mean. mean 값을 제시했다. mean 값이 뭐였지? 산술 평균이지. mean 값 제시했어. 왜냐면 그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그럼 연봉을 가장 보여주고 싶어 해서 이 ABC Corporation은 뭐 썼어요? 피규어 수치 발표했다. 산술 평균의 수치만 발표했다. 평균 값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What is the main purpose? 글을 쓴 목적이 뭐니라고 했는데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 있었거든요. To explain the notion of the median and the mode. 미디안과 모드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중압값과 최빈값을 설명하기 위해. 그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 이유는 아니고 또 세 가지의 평균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지. 지금 두 개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To criticize ABC Corporation Salary Disclosure Policy. 뭐야? ABC 회사의 ABC 회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ABC 회사 비판하려고 쓴 건가요? 아니. 샐러리 급여 그리고 disclose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 뭐였지? disclose 문제 풀면서 클로즈 반대로 치면 돼. 닫았다, 열었다. 그럼 공개. 급여 공개 정책 헛소리하고 있어. To indicate the meaning of different types of average. 평균의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평균의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후보 3번 To inform job seekers. 구직자들에게 급여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자, inform A of B예요. For particular company. 특정한 회사의 급여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ABC를 얘기하고 있었나? 아니지. 그러면 교과서에 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땡. To tell how to distinguish between false and real information. 가짜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와 실제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지. 요거 좀 매력적인 오답이었는데 이 교과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보여주는 이 미스리딩의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지. 요건 요렇게 찾아보세요. 저건 저렇게 찾아보세요. 방법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속지 마시고. 알겠지?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된다. 다시 여기서도 지금 세 가지의 평균값이 있고 그게 조금 더 잘 보여. 만약에 5번이 맞으려면 그것을 너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찾아보시고 저렇게 찾아보시고 그렇게 찾아보세요 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오케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러한 미스리딩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 풀기는 숙제가 되겠고요. 숙제랑 데일리 확인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단어장 나눠줬나? 그 1차 유의어 나와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목요일까지 암기해 오실 것.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진우 자료 받았어요?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숙제는 첫 번째 유의어 1차 이름이 1차야 그냥 1차 암기해보시고 두 번째 오늘 문제 풀고 채점하고 오답 세트야.
알겠죠? 풀고 채점하고 오답. 세 번째 31번 두 개 지문 구조화. 그리고 우리 워크북 다 해오셨나요? 이제 워크북에서 우리가 이제 빠진 부분이 영작 부분이거든. 그래서 영작을 아끼려고 했는데 일정을 구하니까 아끼다 똥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우리 이틀밖에 지금 어차피 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낼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고 영작 태우기는 그 뒤에 조건부 영작하기 있어. 단어 2개만 주고 하는 거. 그거를 목요일에 주말 숙제로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지? 지금 다들 연휴 끝나고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내일은 요만큼만 해오시고 그리고 제발 목요일날 학교에서 하지 마.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다가 못 해왔어요. 하지 마 진짜. 알겠죠? 연우 채훈이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